네, 화요일은 토론사무소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토론사무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풀지 못하는 토론 조목조목 좋은 의견으로 풀어가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일요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플러스 이제 소야당들까지 합쳐서 처리가 됐는데 일단 좀 총평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국회 내에서 그 첫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면 보고한 뒤로 24시간 이내, 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아니면 이제 해임 건의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 72시간의 마지노선이 일요일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처리를 한 것 같고,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그 거듭되는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11월 1일, 2일 계속 미뤘거든요. 네. 그리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산안하고 맞물리게 되면 또 예산안까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그렇게 밀어붙인 것 같고, 김진표 의장도 어쨌든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뜻대로 처리를 해주되 예산 심의 기한을 다시 설정을 했어요. 12월 15일까지 합의를 해와라. 그때까지 안 하면 정부 원안이 됐든 뭐 민주당 수정안이 됐든 난 처리하겠다. 네. 뭐 이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여론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지지 의견이 굉장히 높고, 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배경이 돼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는 좌충우돌했지만 여론의 배경이 컸다 이런 평가도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카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의혹을 가능하면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직까지 물증이 나온 건 아닌데 네. 심증들은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언젠간 드러날 거다. 네. 이런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이슈를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이게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관련한 부분, 네. 그쪽으로 국민들 시선이 쏠리는 것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언제나 이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예. 전 당연히 뭐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필요성은 뭐 여러 부분에서 다 소구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두 사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아끼는 동생, 믿음직한 후배, 부하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냥 뭐 얄미운 민주당 사람들이 또 나한테 이랬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결국에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발목 잡기다. 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뭐 대선 불복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그런 규정을 말들이 해요. 조금씩 새어나와요. 근데 이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입니다. 그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거부권 행사에 특별한 무슨 절차를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국회가 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끌고 가는 게 다소는 조금 논리비약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당연히 앞서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 지금 뭐 거의 50일이 가까이 되도록 그 누구도 정치적,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게다가 당시에 대통령보다도 보고를 늦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무 태만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 등 두들겨주고 관제에 불러서 밥 먹이고
이러니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네, 지금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뭐길래 네. 저는 상황을 이렇게 만드나 싶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사실은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필요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면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경질을 하고 그게 국무위원이지. 그 국무위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네. 마치 그 국무위원을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면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면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내준다라는 식의 어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순간 저는 그게 어쨌든 국정에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오히려 이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네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네.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계속 부여잡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가 결국엔 정권 내줬잖아요. 네. 저는 이 정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도 지금 해임을 안 하고 경질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상민 장관 정치시키려고 경력 관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과 거의 비슷한 길을 가는 건 아니냐까지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의존하는 바가 큰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의존하는 바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를 이상민 장관하고 장제원 의원이 다 했다. 이게 정가에 떠도는 소문이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면 그 이른바 이상민 인맥이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개국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개국 공신 중에서도 특히 좀 본인이 이런 뭐 행정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바가 큰 그런 개국 공신이다. 아. 네. 그리고 향후에도 의존할 바가 큰 또 참모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어찌 됐건 뭐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큰 조직,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통제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한쪽에는 검찰, 한쪽에는 경찰 네. 이렇게 두 이 사법기관을 쥐고 있으면 국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은 와, 그런 그 네.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과도한 의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개국 공신이다 이렇게 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임시국회나 회기를 계속 늘려서 불체포특권 얘기를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혹은 수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방탄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뉴스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이재명 대표 궁극적으로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민주당에도 상당히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그 이재명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 그거를 막는 카드로서는 분명히 유효하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직접적으로 그걸 겨냥한 그런 카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적용용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밝혀질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 네네. 또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드러난 바도 있고 예. 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네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제 향후에 정권 퇴진 운동을 이제 좀 가열차게 전개할 때 이게 충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불쏘시개 역할할 수 있다. 지금 그 당시 뭐 대통령실의 보도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뭐 적시에 네. 지시도 내리고 대응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으나 자료 사진만 예. 처음에 보도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는 그렇게 대통령이 대응을 안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쪽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있다. 네. 그날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으로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언젠가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뭐 불씨가 확 살아날 수도 있는 거기 언제든 어느 때문에 국면에서든. 그거를 계속 이제 일단 유지하는 네. 이 이슈를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목적이 지금 당분간은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뭐 네. 이 관련해서 탄핵안까지 뭐 가지 않겠냐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탄핵은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네. 이슈를 길게 끄고 가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민 장관이 사퇴 안 하고 계속 있어주는 게 오히려 보탬이 되는 거고 네. 그러기도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은 또 이 탄핵은 또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네네. 받아들이기에도. 네. 그래서 이건 뭐 이 정도 가지고 탄핵까지는 좀 과하잖아. 이렇게 또 여론 역풍 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목적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해임안을 내는 선까지 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당분간은 좀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대통령의 탄핵이란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대통령의 책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글쎄요, 뭐 고집을 계속 대통령이 부리고 정무적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네.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그런 평가들이 좀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분기점은 총선이 될 텐데요. 다음 총선에 만약에 국회 과반을 여당이 얻지 못한다면 네. 그 뒤로 이제 급격한 레임덕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수사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해임 건의안이 뻔히 거부권이 행사될 걸 알면서도 어쨌든 이 과정을 국민들한테 네. 보여주고 또 국민들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저걸 추진하는 거라고 보고요. 탄핵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탄핵은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상에. 네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국무위원 탄핵이 가능한 건데 의석수로는 탄핵을 시킬 수 있지만 헌재의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심사에서 네. 과연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자칫 헌재에서 이제 기각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역풍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민주당 지도부들도 아마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방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방탄이 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죄가 없다면 뭐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눈길을 좀 돌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워낙 네. 크고 측근들이 구속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동원해도 사실은 그 방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네. 봐요. 그거는 이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제 상대편의 정치적 의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거라고 보고 결국 그 이제 이번 국회가 이제 예산 국회까지 하면 네. 아마 1월 초까지 국회를 네. 하게 될지 모르는데 국회 회기가 아닌 네. 그러니까 1월 이후에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예. 자, 여러 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데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후에 바로 국조위원 전원 사퇴 뜻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박사님부터 먼저 한번. 네. 뭐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불참하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준 그런 격이 네. 된 거죠. 이번에 해임안 이상민 네. 장관 해임안이. 예. 국정조사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네. 예. 뭐 빌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게 빌미가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이것이라도 이제 빌미를 삼아서 이제 일단 뭐 그 위원들을 다 철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재투입이 언제 될까요? 그리고 재투입이 된 이후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내지는 굴러가더라도 뭐 며칠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도 그래서 결국은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족들이 협의회를 한 100분 가까이 구성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창원시 또 김민아 의원 이분이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격한 언어를 써서 뭐 자식 팔아 장사하나 이런 평까지 써서 지금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종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조사가 아니어도 이 국면이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망언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게 그냥 뭐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결국 그게 집단적으로 네. 이 대통령실과 또 여당
어떤 기류인 것 같아요. 네. 김성애 전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 네네. 그분도 비슷한 류의 망언을 했고 예. 따지고 보면 권성동 의원의 뭐 세월호처럼 가면 안 된다. 네네. 뭐 횡령 사건, 종북 뭐 이런 거 거론한 것도 일종의 망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민주당에 휘둘려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네. 저런 집단 행동을 한다. 근데 이런 프레임 속으로 가두려는 네. 그러니까 세월호 때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갈수록 전적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국정조사는 뭐 이제 기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이게 예산심의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심의가 지금 늦어지면서 국정조사를 해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 저는 여당이 아예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국정조사를 좀 방해하는 네. 그런 사보타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최소한의 진상규명의 의지조차 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없다는 거를 확인시키는 그런 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고스란히 이제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에 좀 네. 누적이 될 거라고 보고 국정조사는 해야죠. 연장을 네. 해서라도 저는 이태원 참사의 수사와는 달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제도적인 대안까지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당이 이거를 뭐 예산심사가 해임 건의안을 빌미로 거부한다는 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예산안 심의가 걸려 예. 있습니다. 15일까지. 그러니까 만약 뭐 15일까지는 아마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여당에서도 그 미리 이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저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거나 매우 부실하게 사실상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국정조사로 임한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입장이 저는 확인되는 거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다들 뭐 판검사 출신의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당 의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저런 말을 걸을 수 없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의도가 있다. 일종의 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데 박사님 정치학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민간업체가 교통사고 낸 건데 이걸 뭐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애도를 하고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그 보수 지식들 나왔었죠. 흔히 이제 애국 보수들 사이에서는 네. 꽤 이제 많이 돌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 그것도 어떤 개인적인 공간 또는 어떤 무슨 업체의 어떤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국가 책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인식이 깔려야 되는 건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놀러 갔다가 뭐 자기들끼리 밀치고 하다가 난 사고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네. 난리법석을 알겠습니다. 띄고 대응을 하느냐 이 인식이 있어요. 애국 네네. 보수. 그런데 그 애국 보수들의 특징이 이 말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양쪽 다 좀 비슷하긴 한데 어찌 됐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정치적으로 거예요. 예. 예. 망언도 문제인데 망언의 의도 혹은 정치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저희가 예산안과 또 민주당 현안들 또 사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